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의 거래량도 최소화되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이 막판에 좀 매수를 하면서 아침에 매수하다가 시간대를 보면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 코스피 코스닥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수했다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전환하면서 막판에 더 끌어올렸죠. 그래서 시초가보다는 더 올리는 이런 매수를 해서 1,000억 정도 매수하고요. 그 코스닥은 처음부터 들락날락 하면서 결국 롤러코스터를 탔다. 주가가 이것이 막판에 거래량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죠. 아주 최근에 와서 최소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 그동안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일별 현황을 보면 매도를 중심으로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1,000억을 샀는데요. 너무나 좀 약합니다. 이것이 외인들의 매수가 좀 더 활성화돼야 또 환율도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추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면 환율의 외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환율도 꺾일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이번에 환율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갖다가 연기금이나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만큼을 갖다 소비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외국 투자는 자제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은 안 되고 외국 주식만 된다는 잘못된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를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은 지금 저 미국의 그 당의 AI 버블 논란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냐 말 거냐 12월 달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계속해서 안 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강하게 나오다가 그죠 최근에는 다시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주식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미국에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또 하나 AI가 그동안에 버블 논란이 엔비디아의 버블 논란에 갔던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제 영어로 제미나이 이거 제미나이입니다. 이게 제미나이 그 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챗 GPT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중국의 딥시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I 그 뭐죠 앱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호평을 받으면서 AI 서비스 구글에서 그러면서 거품론의 우려가 그 다음에 좀 약화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 전문가인 그 누구죠? 그 아직까지 그 AI 레오 달리오인가요? 레오 달리오 이분이 아직 현재 AI 시장의 거품은 닷컴 버블의 80% 정도뿐이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이 버블 논란에서 벗어나서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 시장도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다 3,900선 밑까지 가다가 이제 다시 3,900이 넘어갔다가 1,900 치솟다가 갑자기 상승폭을 줄이고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을 벌려지고 지수는 결국 11.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것으로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그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 저는 뭐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려줬지. 반도체가 지금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반도체는 그랬잖아요. HBM이 생산량이요. 이 DDR, D램 반도체 DDR5
DDR5의 5의 아래 5의 이게 2 내지 3배 정도가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이 생산하다 보니까 이걸 줄이게 되고 이걸 가격이 비싸니까 이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을 냈죠. 이번에도 11조를 넘게 냈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느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DDR5, DDR4 범용 반도 DDR4를 갖다 팔면서 이번에 12조 1천억인가요? 12조 1천억을 냈는데 지금 예상 수익이 4분기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14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9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래서 JP모간이 뭐라 그랬나요? 4 내지 6분기 동안 슈퍼 사이클도 아니고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지금 8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쌍두마차가 끌어올리면 결국 삼성전자도 이번에 랜드 플래시의 수요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랜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줄여서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장하겠다. 왜냐하면 용인 클러스터의 하이닉스는 2027년이나 돼야 완공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범용 반도체나 DDR5에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해졌죠.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의 3배 정도 앞서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랜드 플래시 생산량을 줄이고 이것을 늘리겠다. 평택과 화성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도체 수요가 끝나서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조정아리 잘라야 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갔나 같이 보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을 해줬죠. 2.6. 그러면 양봉을 못 냈어요. 막판에 흔들면서 하이닉스. 그렇지만 누가 많이 올라갔나요? 하이닉스. 그러나 소부장 기업은 강하게 올라갔죠. 얘는 못 올라갔죠. 그러나 소부장 기업은 오늘 대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ISC. 그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죠? 또 이스페타시스. 뭐 이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갭상승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죠? TFA.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 다 넘어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AI 반도체가 끝났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조선주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 대신 반도체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또 낸드 플래시 대신에 소부장을 당연히 삼성전자가 랜드 플래시를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바꾸다 보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당연히 장비 기업, 부품 기업, 장비들이 당연히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주가는 내년까지 간다고 저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2차 전지는 지금 계속해서 리튬 가격에 니켈 가격은 올라지 않는데 코발트하고 리튬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 7월의 전고점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되는데 역시 주도주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죠. 다만 이제 많이 떨어지고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고가 쌓여있던 원자재가 이제 완전히 재고가 정리가 되는 3분기까지 해서 이제 그동안의 적자적인 재고가 다 소진되고 아마 4분기부터는 이제 드디어 싼 가격의 원자재로 인해서 기업들이 조금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익 개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역마진에 걸려든 거죠. 과거에 양극재가 많이 잘 갈 때 이제 비싸게 샀던 양극재 원료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리튬 이런 것들이 양극재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가격을 비싼 때 사들였던 그 양들이 이제 몇 분기 동안에 재고 정리가 돼서 비싸게 산 것들이 싼 가격으로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재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4분기부터는 수익 개선이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반도 2차 전지의 양극재는 가지를 못했죠.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LNF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재 기업들인데, 어쨌든 아직은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죠. TFE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죠? 1차 상승 이후에 1차 상승 후에 2차 조정하고 3차 상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건데 벌써 반도체가 끝났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하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1차 상승 이후 2차 조정, 3차 상승이 가야 되잖아요. 3차 상승이 가장 긴 겁니다. 3차 상승이.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1차 상승 이후 2차 조정, 3차 상승, 4차 조정, 5차 상승이 가는데, 가장 핵심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조정이 1차 상승의 거리가 얼마나 될 거냐, 크기가. 여기에 따라서 3차 상승이 만약에 이거에 1.5배 또는 1.618배 이렇게 간다면 여기는 이제 5차 상승은 짧게 갈 수밖에 없죠. 이걸 유료 방송에서는 뭐죠? 평등의 원칙, 그 평균 법칙에 따라서 얘하고 셋을 합쳤을 때 3분의 1로 나눈다면, 얘가 만약에 61% 올라가면 얘는 그저 150% 이상 가야 되고, 나머지 얘도 60% 가는. 만약에 얘가 100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150이 간다 그러면 여기는 50분이 못 올라가야 이게 그죠? 세 개가 평균 나면 100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아직 얘가 이제 1차 상승하고 2차 조정, 3차 상승이 가야 되는데 벌써 반도체가 끝났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제 말대로 삼성전자가 4분기에 그죠? 이 19조라는 영업이익, 엄청난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또 하이닉스는 14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강력하게 들고 가야만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속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뭐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뭐 음봉에 사야 되고 양음양 패턴에 50% 법칙을 뭐 적용시키고 컵 모양 패턴이 나와서 뭐 쌍바닥이 잡아서 뭐 어떻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인지 그걸 배우시고 투자에 올인하시면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100% 다 맞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투자 원칙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지만 내일은 수요일은 쉬고요.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투자로 이 장의 부자가 되시는, 모두가 부자 되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